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CNB 뉴스를 종합해 전해드리는 섹션 뉴스입니다. 생필품부터 먹거리까지 없는 게 없는 전통시장. 각 시장마다 다양한 매력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 곳곳의 전통시장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태평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배지훈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중구 태평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1980년대 알뜰시장으로 시작해 지난 2006년 정식 인증을 받아 태평시장이라는 이름으로 40년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태평시장을 만나보시죠. 네, 태평시장이 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의류부터 육류, 또 과일 등 다양한 식품과 즐길거리, 생필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시장하면 인심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과일이 제철인 만큼 저희 과일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을 자두가 아주 맛이 잘 들었거든요. 한번 맛보셔요. 아주 과일이 실한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달달하고 맛있는데요. 이 가을 자두가 또 마지막에 나오는 자두다 보니까 추자두라고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엄청 맛있고요. 이 특징이 이제 쫄깃쫄깃하고 단맛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드시면 몸에 좋을 거예요. 몸의 면역력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과일이 지금 풍성하게 나와 있는데 네네. 좀 요즘에는 또 어떤 과일이 좀 제철일까요? 요즘에 포도예요. 포도 종류가 제철이고 샤인머스켓이나 머루포도나 캠벨포도 얘네들이 제철이라서 아주 맛이 올랐어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손님들이 살 수 있게끔 잘 그래도 고르게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가격. 그래도 추석 좀 지나서 좀 많이 다운됐어요. 손님들이 사서 드시기에 괜찮으실 거예요. 네. 150여 개 점포가 입점한 태평 전통시장. 이곳에 오면 의류와 신발, 화장품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구매할 수 있고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과일과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점도 많아 제철 식재료를 구매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것까지 구두, 신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생선 같은 것도 있고 과일도 팔고 그래서 주로 사는 품목이 과일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렇게 떡볶이, 순대 이런 거 많이 먹으러 오고요. 또 명절에는 떡 같은 것도 잘 팔고 지역에 잘 동화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이렇게 경쟁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장은 저희 시장만의 가치 그리고 저희 시장만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항상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용했고 또 여기 외주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냥 우리 시장만에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는 그런 거를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곳 태평시장은 40년이나 된 만큼 의류, 수산, 그리고 농산물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또 마침 지금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는데요. 기름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름을 짜기 위해 선별된 참깨를 기계에 넣고 달달 볶자 구수한 냄새가 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볶인 깨는 기계에 들어가 잘 짜져서 어느새 유리병에 담겨 윤기가 흐르는 참기름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곳은 이대째 이어져 내려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100년 소공인 인증을 받은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기름집입니다. 이 기름집이 태평시장에서 40여 년 가까이 이어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기름집을 시작하게 됐고 좀 역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기름집은 여기 태평시장이 생기기 전에 1980년대부터 저희 시아버님께서 평상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시장 형성되면서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셔서 매장이 생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4년, 올해 45년째 쭉 맥을 이어오고 있는 좀 오래된 전통이 있는 가게라고 소개할 수 있죠. 그 오랫동안 기름을 이제 짜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좀 자부심이 남다르시겠어요. 좀 느끼시는 자부심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아버지가 시장에서 기름을 짜시긴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역사도 엄청 길고요. 그리고 이 기간을
계속 이어가지고 오시니까 손님들도 한 번 오신 손님들은 계속 와주시고, 그리고 쭉 꾸준한 고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한 번 드신 분들은 정말 믿고 드셔준 기름이 됐으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생기고 자랑하고 싶고 더 널리 알렸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시장에만 오면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발길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데요. 이곳 태평 전통시장은 분식부터 국밥, 만두 등 대전의 숨은 맛집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하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장에서 유명한 만두집을 찾아 제가 직접 만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만두가 아주 따뜻한데요. 안에서 육즙이 막 흘러 넘칩니다. 향이 되게 맛있어요. 손님을 위한 편의로 새롭게 변신하고 보다 정답고 사람 사는 냄새가 맛깔나는 전통시장. 다양한 생필품부터 풍성한 먹거리, 그리고 넉넉한 인심까지 우리 지역 시장인 태평시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CME 뉴스 배지훈입니다. 채소값이 오르면서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을 넘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되는 만큼 신선하고 질 좋은 배추를 고르고 싶은 마음도 크실 텐데요. 좋은 배추 고르는 법부터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금채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배추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이 지났지만 배추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8,527원으로 7,133원이었던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배추값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 때문입니다. 올해는 금년에는 날씨가 다른 해보다 좀 많이 덥고 또 폭염도 심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낼 만큼 이게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도 또 물량에 딸려서 가격이 아주 비싸요. 배추값도 비싼 마당에 신선하면서 작황 상태가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배추는 무조건 속이 꽉 찬 것보다 겉잎이 파랗고 속이 노랗게 올라와야 가장 신선한 상태입니다. 또 겉잎의 두께가 얇고 잎맥이 부드러우면서 들었을 때 묵직한 배추를 고르는 것도 신선한 배추를 고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내가 이게 들고 있는 게 최상급의 배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누런 잎이 없고 물른 거 없고 뭐 병들은 거 점베이 같은 거 이런 거 없고 알차고 그러면 최고. 이 배추가 최고. 이제 그야말로 배추잎 파란색이 아주 진하게 띄우는 게 좋고 누런 게 없고 그런 게 좋죠. 이제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이제 볼 때 눈으로 봐서 아이 최상급이다 내 저기 한다 할 때 또 상인들이 또 권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 그런 걸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뜰하게 사용하고 남은 배추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선선할 때는 실외에 보관하고 기온이 올라가는 낮에는 키친타올이나 신문지 같은 종이에 말아 냉장고에 세워두면 쉽게 물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방 하는 게 맛은 최고 좋고 영양이나 뭐든 최고 좋지만 만약에 보관을 해서 드신다라면은 그 배추를 약간 이제 그 겉껍을 정리한 다음에 신문에 똘똘 말아가지고 야채실에 넣어놓으면은 거의 한 달 정도는 무난히 갈 수 있어요. 배추의 맛이 가장 좋다는 가을. 고온과 가뭄으로 가격의 오름세는 당분간 불가피하지만 물건의 신선도를 따져가면서 슬기롭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CNB 뉴스 금채윤입니다. 올 상반기 대전 지역에선 신규 아파트 물량과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올 하반기 대전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반까지 알아봤습니다. 금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10만 800여 건.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9만 3,600여 건이었던 직전 달보다 7.6% 늘었고 전체 거래 중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로 집계됐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최근 도안 신도시 2-5지구 등 신규 아파트 단지가 100% 계약으로 완판되면서 올 상반기 대전의 부동산 시장은 신규 아파트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상반기 분양시장은 신규 아파트가 주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라는 것은 아파트 신규 분양 또 위치에 따라서 어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어떤 극명한 현상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시장은 아파트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대전. 충청권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3,415건 가운데 대전에서만 2,763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건너뛰고 아파트로 직행하는 이른바 아파트 쏠림 현상이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보면 다가구 주택이랄지 나홀로 빌라 이런 오피스텔 이런 곳에서 어떤 전세 사기 피해 현상이 뚜렷하게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세입자나 또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그 다가구 주택이나 또 오피스텔이나 도시행설자 이런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그거에 대한 피해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그 중간에 어떤 중간 사다리가 무너지고 아파트 위주로 세입자들도 아파트 위주로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또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실소유자들도 아파트로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라고 불리는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기만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대전 지역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87.5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전무한 데다가 대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점이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하락을 불러온 겁니다. 이번 달에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조금 적은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의 전세 가격이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대전 지역이 좀 많이 오른 그런 영향이 좀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 올 후반기에 들어서 또 내년 또 상반기에 보면 입주 물량이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아마 내년도 넘어가면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실수요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 부동산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도시행이랄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고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상가 역시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둔산동권에도 상가 공실 현장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 후반기에 대전의 부동산 시장 역시도 신규 아파트라든지 기존의 아파트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양극화가 심한 가운데 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이 향후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CNB 뉴스 금채윤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50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수능이 불수능으로 불릴 만큼 어려웠던 데다 올해 6월 모의평가 또한 난도가 높아 올해 수능도 난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어떤 전략을 세워야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서동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눈앞까지 다가온 수능 시험. 어느 해보다 변수가 많아진 올해 입시에 수험생들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우선 올해 수능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다 보니까 킬러 배제 정책도 그렇고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해서 많은 N수생들이 이 수능에 같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평소에 있던 수능과 조금 달리 더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걱정이 되었고요.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으로 늘면서 선택의 폭은 커졌지만 그만큼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작년처럼 킬러 문항이 배제되지만 준킬러 문항이 다수 포진돼 상위권 수험생들에 대한 변별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킬러 문제가 줄고 준킬러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이 좀 줄어들어서 최상위권 입시에 좀 혼란이 많을까 우려가 됩니다. 확실히 영어나 국어는 난이도는 되게 낮아진 것 같아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되게 변별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부터 EBS 강의와 교재 연계 체감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EBS 교재 속의 다양한 문제풀이와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꼭 봐야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상관없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평가원 기출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공부 자료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쉬웠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대 증원 때문에 상위권 N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고, 그러한 상위권들 학생들에 대한 그런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데 9월 모의고사 정도로 난이도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한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 변별력 없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6월 모의고사에 준하는 그러한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불수능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기간 자신의 성적을 끌어올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서동민입니다. 우리 동네 동호회, 이번 시간에는 강렬한 펀치와 시원한 발차기가 매력인 킥복싱 동호회를 다녀왔습니다. 서동민 기자입니다. 저녁 7시가 되면 킥복싱 체육관으로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남다른 카리스마를 풍기며 체육관으로 들어선 이들은 킥복싱이 체력과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체력하고 근력을 키우려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배우는 재미랑 샌드백 치는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됐어요. 강렬한 펀치와 매서운 킥을 날려 상대방을 제압하는 킥복싱. 시원한 한 방이 있고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구사하는 기술도 다양합니다. 복싱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 킥복싱은 발이랑 손을 둘 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더 재밌어서 킥복싱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형이 킥복싱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저희 형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흥미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킥복싱의 꽃이라 불리는 연타치기와 발차기. 빠르고 정확한 타격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동작을 나누고 연계하는 콤비네이션 훈련입니다. 관장을 비롯한 전문 코치진들이 회원들의 자세를 잡아주며 수준에 맞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어지는 미트 훈련은 팔과 다리를 이용해 얼마나 빠르게 치느냐가 훈련 포인트입니다. 거친 사운드와 함께 빛보다 빠른 속도로 타격합니다. 순간적인 집중력을 발휘해 샌드백을 내리쳐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킥복싱은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늘었고요. 그만큼 자신감도 생겼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타격감이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 타격감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 킥복싱 클럽은 화목한 정을 피워가지만 훈련만큼은 혹독하게 진행됩니다. 저희 체육관의 최대 장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보다 더 나아가 형, 오빠, 삼촌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기술 지도를 할 때만큼은 정말 제대로 지도한다는 마음으로 해병대 교관같이 지도를 합니다. 체중 감소와 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연령과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생활 패턴에 훅 하나가 들어와 삶에 긍정적인 킥을 날리는 킥복싱. 스트레스도 날리고 근육도 키워주는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CNB 뉴스 서동민입니다. 한 주간의 CNB 뉴스를 종합해 전해드린 섹션 뉴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